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신으로 끝났던 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저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제 이름은 한지연이고 올해 36살입니다. 저는 바다의 물결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한편의 음악처럼 들리지만 저에게는 삶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파도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선사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삶의 고단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영도는 좁은 골목길이 집집마다 얽혀있는 작은 동네로 우리 집은 부산의 상징 중 하나인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생선을 파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항구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을 홀로 키우며 가족의 기둥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애쓰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멋진 장난감이나 가족과의 여행 같은 것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의 짐을 함께 나르고 생선과 바닷물 냄새가 손에 배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 운명을 탓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가족의 자랑이었던 부산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제가 자갈치 시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안정적인 사무직을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도우며 시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는 서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곳은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밤늦게 일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려움이 내일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해운대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은 기쁨과 걱정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뻤지만 과연 이 험난한 회사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바쁜 업무 탓에 집에 자주 가지 못했고 그때부터 저는 성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압박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날들 속에서 저는 김도현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준 첫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2번의 결혼에서 생긴 상처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간이남이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3살 때 저는 해운대의 작은 카페에서 김도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풋풋한 사회초년생이었고 그는 열정 넘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대화는 항상 흥미로웠고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비 오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비를 피해 들어와 우산을 접으며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열정을 이야기하며 언젠가 자신의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콤하고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데이트는 언제나 특별했고 그는 저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거나 감천 문화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거닐며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과 에너지에 매료되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도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낭만적인 동화와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현의 아내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저를 그저 외부인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사건건 제 행동을 지적하며 집안일이나 가족 모임에서 저를 소외시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쳐만 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이 직장에서 만난 젊은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혼자 울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를 완전히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서로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의 불씨를 유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도현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현과의 이야기는 제 첫사랑이었고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성숙해지고 자신의 길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저는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부산의 한 지역사회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배려심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의 과거 역시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준 역시 이혼을 경험했으며 그에게는 귀여운 9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고 저는 그 솔직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윤 씨, 저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이 한마디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싶었고 민준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초반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저는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고 주말이면 아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웃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준이 다니던 복지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폐쇄되었고 그는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낙담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곤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로하고 응원하려 해도 그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독려하며 함께 구직 사이트를 보거나 이력서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민주는 점차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비밀리에 돈을 빌려 한 젊은 여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 연예기획사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눈물을 삼키며 물었을 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고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첫 번째 결혼에서의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던 찰나에 또다시 배신을 마주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결혼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결혼이 그 길에 도움이 될까? 결국 저는 다시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위해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급히 필요했지만 저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 끝에 저는 도저히 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전 시댁에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김용진 전 시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떠나온 지 오래된 그곳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전 시어머니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용진 전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어쩐 일이니? 그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와 치료비 문제,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사실 말이지. 나는 너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와 도현이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너를 더 잘 돌보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특히 내가 내 아내와 힘들게 지내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나서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구나. 그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후회를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이 모아둔 돈 일부를 흔쾌히 내주었고
그 도움 덕분에 어머니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단순히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빚은 이미 변제 기한을 넘겼고 이로 인해 저는 법적 소송까지 휘말리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구나. 시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배신과 고통이 다시금 떠오르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단지 그가 나를 속이고 다른 여성을 부양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 이름과 신뢰를 무기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법적 자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잊지 마라. 내 편이 여기에 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절망의 순간, 저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의 배신과 이름을 도용한 채무 문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저는 한 젊은 변호사 이승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제 사건을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의 도움은 말 그대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정에서 승현은 민준의 행동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사용한 허위 서류와 금융사기의 흔적은 명백했습니다. 승현은 논리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제 결백을 입증했고 결국 저는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올가매던 모든 무게가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승현이 제게 준 도움은 법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더 큰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은 씨의 경험과 강인함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비영리 단체는 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상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많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에서의 삶은 단순히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여성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현과의 관계는 일적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끊임없는 지지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위안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용기를 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 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의 일은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주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평탄해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퇴근 후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다름 아닌 박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야.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하고 제 이름을 더럽혔으며 제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더 이상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요. 당신의 말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문제로 인해 제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한편으로 저에게 놀라움보다는 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와의 모든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이승연 변호사가 저를 향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늘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고 종종 저를 격려하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늘 배려심이 넘쳤고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제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승연이 저를 비영리 단체 근처의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윤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지난 상처들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승연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더 이해하고 더 치유된 후에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제가 기다릴게요. 그동안에도 당신 곁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부담으로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삶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들은 저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준과 도현과의 기억은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만나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치유해줍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과 닮은 그들에게 저는 늘 말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김용진 시아버지의 뜻밖의 도움, 이승연 변호사의 헌신, 그리고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참으로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자 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사랑을 다시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랑은 이제 상처와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이해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대답을 하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 삶을 함께 채워주는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삶을 변화시켜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삶의 고난 속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저와 나누어 주세요. 인생은 결국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다가올 사랑과 감사의 순간들이 어떤 모습일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